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소장 사망 당시 마지막 통화자는 윤미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을 직접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한 후에 사건을 조용히 내사종결했죠. 경찰의 도움으로 윤미향이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미향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부르지 않고 서면 조사로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간 그 거대한 사건 속에서도 무사했던 윤미향이 부동산 문제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된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선 출당 조치하기로 했죠. 그 비례대표 2명에 윤미향이 포함돼 있는데 윤미향은 시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주저리 긴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가기 싫다는 거죠. 어떠한 사건을 맞았을 때 거대 여당 소속이냐, 무소속 국회의원이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윤미향을 서면 조사로 대우했던 경찰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민주당이라는 막강한 간판을 달고 있었던 윤미향으로선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것만큼은 막고 싶은 일일 텐데 이걸 어쩐답니까? 윤미향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해버린 셈이 됐습니다. 윤미향은 주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남편 김삼석의 명의로 2017년 6월 경남 함양군 다세대 주택을 8,500만 원에 매입했는데 문제는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윤미향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해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명을 늘어놓았는데 이 해명에 시부모가 살았던 시누이 명의의 시골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명의 신탁 의혹을 받는 자라면 그 집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데 윤미향은 이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얼버무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만약 그 시골집의 실제 소유자가 시누이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 등기는 어쨌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값을 시누이가 윤미향 남편에게 증여한 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면 시누이가 본인의 오빠 앞으로 그 집을 명의 신탁한 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남매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납부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런데 윤미향 해명을 보면 증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시누이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남매 간 증여한 기록이 없다면 명의 신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이른바 우리가 흔히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말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시부모라고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딸에게 명의 신탁, 그 다음엔 아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 되는데 이건 역시 당연히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마지막으로 윤미향 남편이나 윤미향이 실제 소유자였다면 반대로 시누이에게 명의 신탁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또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윤미향이 해명을 하면서 위법, 불법을 시인한 참 재밌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동산 거래는 이미 지난해 국민의힘이 들고 일어섰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윤미향은 시누이가 5천만 원을 주고 집을 사서 시부모가 거주하도록 했고 그 집을 또 1억 1,500만 원에 팔아서 8,500만 원을 주고 시어머니가 살 집을 남편의 명의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 5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남죠. 그 3천만 원 차액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윤미향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측은 윤미향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금을 빼돌려서 그 집을 처음 살 때 시누이에게 5천만 원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사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소는 되어 있지만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윤미향이 민주당 소속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윤미향의 좀 덜 떨어지는 해명으로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윤미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윤미향에게 혐의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억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처벌이 좀 센 편이죠. 그런데 명의를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윤미향 혐의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횡령이 이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서부지검은 윤미향에 대한 수사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재판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텐데, 그런데 현재 서부지검장이 누굴까요? 윤미향을 기소했던 당시 노정현 서부지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박범계가 내려보냈습니다. 윤미향을 구속 기소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데, 박범계는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추미애와 조국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을 앉혀놨습니다. 이종근 신임 서부지검장은 조국 옆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도운 이력이 있고 여권 인사들과 굉장한 친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윤미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윤미향이 자해가 됐든 타해가 됐든 민주당 옷을 일단 벗는 게 첫 번째로 이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